우리의 근대화는 조선 왕조에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1910년 조선의 왕과 유생 출신 대신들이 일본에 국권을 넘기면서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라를 잃는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바로 다음 해인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조선의 유민들은 독립을 통해 새로 만들어갈 국가 형태로서 왕정을 버리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더 이상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버리고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상태를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면서 기독교를 새로운 정신 문명으로 받아들이고 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의 근대화도 서구화와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이자 기독화를 의미했는데요.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근대화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법조계, 정계, 예술계, 교육계를 이끈 엘리트층의 특징이 서구 유학을 마친 기독교인이라는 점인데요. 이 엘리트층 사람들 대부분이 서구화가 곧 기독화라는 도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류의 역사를 서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는 일종의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무지냐 하면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철학, 건축, 음악, 미술, 문학이 모두 서양에서 시작됐다고 믿고 서양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과서도 서구 중심주의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도 모든 것을 서양을 기준으로 배우는 것이 당연하게 돼버린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속한 동양사회의 기준이었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인 중국 문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됐고 인도 문명에 대해서는 아주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관심을 전혀 두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동 문명에 이르면 그 지역에 고문명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무지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중심주의자들이 가진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도올 선생님과 함께 그 무지의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하는데 서양 고대사는 곧 그리스 로마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유럽 지역은 역사로 볼 만한 문명의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로마 제국은 공화정과 황제 체제를 오가면서 고대 문명을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고 정복 지역에 도로를 깔고 수로를 건설해서 도시 문명을 전파했죠. 그리고 로마의 행정체계를 도입해서 속주들을 다스려 제국을 유지했는데 5세기에 시작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유럽 대부분의 점령 지역을 게르만족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서고토 왕국과 프랑스, 독일 지역의 프랑크 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 북부를 아우른 동고토 왕국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게르만족은 전투적이고 야만적이어서 로마 문명을 계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궁정에서 왕과 함께 관료들이 정치를 의논했다면 게르만의 왕은 기본적으로 전쟁 지도자였죠. 게르만의 궁정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왕의 친구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성문법인 로마법도 게르만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관습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했는데요. 상대방의 머리를 깨서 뇌수가 흘러나오면 벌금이 얼마, 팔을 부러뜨리면 얼마, 다리를 부러뜨리면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시적인 관습법을 훨씬 가깝게 느꼈다는 것이죠.
게르만족이 세운 서고트 왕국과 동고트 왕국은 얼마 못 가 곧 사라졌지만 프랑크 왕국만은 더 오래 살아남았는데요.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통합한 프랑크 왕국의 왕이 바로 8세기의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영어로는 찰스 대제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와 게르만족 사이에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미 4세기부터 게르만족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고 샤를마뉴 대제의 경우도 기독교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통일성을 준다는 점 때문에 동쪽의 작센 지방을 점령한 뒤에 무력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정복지에 주교구와 수도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서기 800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샤를마뉴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미사에 참석했을 때 로마 교황에 의해 서로마 황제로 임명되고 그 자리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미리 샤를마뉴와 교황이 짜고 버린 일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대관식에 샤를마뉴가 화를 냈다는 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샤를마뉴 대제가 서로마 왕국의 황제에 임명됨으로써 비로소 서구 기독교 사회가 탄생했고 여기서 최초의 유럽이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게르만 문화가 통합된 오늘날의 유럽이 형성된 상징적인 사건이 8세기에 와서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동양에서는 인간 사이의 예나 윤리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지만 서양, 특히 유럽의 민중들에게 인간적인 윤리의 기준을 가져다 준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종교이면서 유일하게 윤리의 기준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기독교 사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서구 유럽은 그 탄생부터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르만 문화가 기독교는 받아들였지만 로마의 문명과 문화는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약탈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서유럽 지역에서는 상업이 쇠퇴하고 지역 간의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에만 의존하는 상태가 됐는데요. 게르만족이 지배하게 된 서유럽은 로마 시대의 모든 문화와 학문과 예술, 법제도가 암흑 속으로 사라진 중세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 문명은 그리스의 문화와 학문, 그리고 페르시아의 행정체계, 인도의 수학을 받아들였죠. 이 모든 것이 아랍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옛 로마의 부유한 속주 지역을 점령한 데다가 상업과 교역을 장려해서 번영을 누렸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의 도시가 성체와 주변의 작은 오두막집이 전부였다면 이슬람 지역은 웅장한 사원과 거대한 궁전, 도서관, 학교, 병원을 가진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몇 세기나 지속이 됐는데 12세기까지도 중세 유럽은 이슬람 세계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기독교와 헬레니즘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